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소리 지르며 달려오는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웃으며 다가오는 사람, 겉으로는 친절한데 마음속엔 칼을 숨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정면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대놓고 비난하지도 않고 언쟁을 벌이지도 않죠. 대신 조용히 아주 은근하게 우리의 신뢰를 흔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들의 무기는 말 한마디의 여운, 사소한 뒷말, 그리고 교묘한 시선 하나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서서히 외톨이가 되어갑니다. 특히 직장이나 모임,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이런 일은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기분 탓인가 싶습니다. 누가 나를 피하는 것 같고 회식 자리에 불편한 침묵이 흐르기 시작하죠. 대화 중 누군가 나를 언급하며 농담을 던졌을 때 그 농담에 묘한 진심이 섞여 있음을 감지합니다. 하지만 딱히 문제를 삼기엔 너무 작고 애매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나만 따돌려지는 듯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어느 순간 주변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조용한 고립은 겉보기에 명확한 사건이 없기에 더 고통스럽습니다. 누가 나를 욕한 것도 아니고 명백한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에 나만 유독 예민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자꾸만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였나? 라는 생각이 반복되며 자존감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공격이 실제로 나에게 무언가를 가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짜 상처는 그 말 자체보다 그 말에 내가 스스로 의미를 부여했을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조용한 공격이 무서운 이유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밀한 적이는 폭력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험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존재 자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속엔 날선 감정과 질투가 숨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말이 나를 흔들 때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사람의 시선일 뿐이라고 객관화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조용한 공격에 대응하는 가장 현명한 방식은 그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내 마음의 중심을 단단히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모욕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순간은 바로 조용히 등 뒤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있을 때입니다. 겉으로는 밝게 웃고 친절하게 대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천천히 신뢰를 깎아내리고 험담과 소문으로 평판을 흔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결코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은근한 말 한마디, 애매한 뉘앙스, 가벼운 농담처럼 포장된 험담으로 관계를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문제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겉으론 늘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의심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의 공격은 수동적 공격성이라 불립니다. 겉으로는 순응하고 친절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질투와 열등감이 부글거리는 심리입니다. 정면 충돌을 피하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상대를 깎아내립니다. 여러분이 자주 듣는 말일 수 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같이 일하기 부담되라던가 팀장님이 너만 챙기는 것 같아. 우리도 좀 봐주지 같은 말들. 칭찬 같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이미지를 슬쩍 흔드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자신의 불안과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을 끌어내린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불안정할수록 타인의 성공을 위협으로 느끼고 그것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이 조금이라도 안정된 위치에 서려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비교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러분이 반응할 틈을 노립니다. 살짝 언지를 주고 여러분이 당황하거나 해명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을 지렛대 삼아 더 깊이 파고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말이나 태도를 고스란히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뱉는 말은 그들의 열등감과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지 여러분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말의 패턴을 인식하고 객관적인 제3자의 시선에서 상황을 점검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들의 전략은 고립시키는 것이기에 오히려 관계를 넓히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적 거리를 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말이 마음을 찌르기 전에 저 말은 저 사람 안의 불안이 만든 그림자라고 인식하는 태도, 그것이 결국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됩니다. 아무리 독한 말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상처를 줄 것 같은 말보다 그 말에 무너지지 않겠다는 여러분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앞에서는 웃고 인사하면서도 이상하게 뒷말을 퍼뜨리는 걸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정면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척 다정하게 굴지만 뒤에서는 교묘하게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소문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보기엔 갈등도 없고 다투는 일도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 나에 대한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외톨이가 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사실 이들은 상대를 정면으로 마주할 자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열등감과 두려움이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의 존재 자체가 자기 안의 불안을 자극할 때 그 감정을 직접 마주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해소하려는 심리가 작동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뒤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행동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수동적 공격성이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겉으로는 순응하는 척, 아무 문제 없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상대를 공격하는 겁니다. 칭찬을 가장해서 헐뜯거나 소문을 교묘히 흘리는 방식으로요. 겉으로 보기엔 친절하고 호의적인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묘하게 사람 마음을 찌르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안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 누군가를 끌어내리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항상 인정받는 동료를 보면 직접적으로 부럽다거나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표현하지 못하고 대신 걔는 너무 완벽주의라 같이 일하기 힘들어 같은 말을 흘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이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상대의 이미지에 흠집을 낼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결국 그들의 행동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일 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방식이 시간이 지나면 정말로 누군가의 평판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위태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피해자는 이 모든 걸 너무 늦게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처음엔 설마 그 사람이 하고 넘기다가 나중에야 퍼져 있는 소문과 어그러진 분위기를 체감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심리를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왜 상처받는지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불안과 열등감 때문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보이지 않는 정서적 흐름 속에서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누군가가 겉으론 미소를 띠고 있지만 마음속에 질투와 비교심을 품고 있다면 그 미묘한 기류는 서서히 주변 분위기를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직접적인 갈등이나 언쟁은 없지만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했다면 그 배경엔 은밀한 질투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느끼는 불만과 불안을 드러내기보다 사람들의 사이에 조용히 파문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이들은 공격자가 아닌 관찰자처럼 행동하며 동시에 누군가를 향한 인식을 조금씩 바꿔놓습니다. 그 대상은 흔히 조직 내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 호감도가 높은 사람, 혹은 자신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존재입니다. 이들의 방식은 대단히 간접적입니다. 대놓고 비난하지도 않고 정면으로 반발하지도 않으며 대신 눈치채기 어려운 말투와 표정, 그리고 상황을 선택해 심리를 흔듭니다. 예를 들어 겉으로는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도 근데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 걱정돼요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듣는 사람은 순간 멈칫하고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죠.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손에 흙을 묻히지 않으면서도 누군가의 평판이나 인간관계에 균열을 내고 싶어 합니다. 특히 집단 내에서 소속감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본인이 직접 앞에 나서기보다는 슬쩍 분위기를 흘리며 주변 사람들에게 미묘한 공감을 유도합니다.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니지? 라는 식의 접근은 어느새 무리가 공유하는 시선이 되어 상대를 외롭게 만들고 고립시키는 효과를 냅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정서적 고립이 조용히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이 공격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예민하다고 자책하거나 자신의 문제로 돌리기까지 하죠. 그것이 이 은밀한 질투자의 진짜 위험성입니다. 타인의 말보다 무서운 건 그 말에 의미를 부여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계 속에서 미묘한 어조나 표정, 반복되는 뒷말이 느껴진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상대의 말보다 그 말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투는 대개 말보다는 분위기로 퍼지고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소문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고 그래서 더 정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가장 무서운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은근한 험담이나 사소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할 때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균열이 생깁니다. 특히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공격은 피해자에게 더 큰 혼란을 안깁니다.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소외, 설명할 수 없는 냉대, 분명하지 않은 분위기의 변화. 이런 것들이 쌓이면 사람은 자신을 먼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뭔가 실수한 걸까? 혹시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이런 자책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특히 공격이 노골적이지 않을수록 사람들은 자신을 방어할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소문은 소문일 뿐이라며 넘기려 하고 부정적인 기류는 기분 탓이라며 애써 무시하려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관계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타인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입니다. 겉으론 태연해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 불편함을 드러내면 오히려 나만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것 같다는 두려움. 이런 감정은 사람을 더 조용히 깊이 아프게 만듭니다. 결국 본인은 점점 움츠러들고 평소처럼 행동하는 것도 버거워지며 대화조차 조심스러워집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낼수록 더 고립될 것 같은 공포가 마음을 잠식합니다. 더 무서운 건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방어 본능이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초반엔 나를 지키려 노력하지만 반복된 소외와 냉담한 반응 속에서 이젠 말해도 소용없다는 체념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고립을 피하려 노력하기보다 그 고립 속에서 자신을 숨기려 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외로운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어떤 말보다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바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부정적 메시지입니다. 나는 원래 외면받는 사람인가 보다. 내가 뭔가 부족하니까 이런 취급을 받는 거겠지. 이렇게 자신을 낙인 찍는 순간 진짜 상처가 생깁니다. 그렇기에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건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다시 붙드는 힘입니다. 감정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과 다시 일어서는 것은 전혀 다른 선택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보다 더 강력한 건 그 말에 반응하는 나 자신의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내 감정을 존중하고 나 자신을 믿는 일. 그것이 이 조용한 상처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두려움을 느끼나요? 사실 가장 무서운 것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분쟁이 아니라 등 뒤에서 조용히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친절하게 다가오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문을 퍼뜨리고 관계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 친구 관계,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이런 일은 쉽게 벌어집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지만 어느 순간부터 평판이 조금씩 흔들리고 자신도 모르게 고립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수진이라는 여성의 이야기도 그랬습니다. 직장에서 성실하고 따뜻하게 동료들을 챙겼던 그녀는 누구에게나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사소한 실수가 과장되어 떠돌고 팀장에게 편애를 받는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질투일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동료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제외되고 회의에서도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졌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고립감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이런 상황 뒤에는 대체로 열등감과 수동적 공격성이 숨어 있습니다. 질투를 느끼는 사람들은 정면으로 다투기보다 뒤에서 은근하게 상대를 깎아내립니다. 이수진의 동료 김현정이 그랬습니다. 겉으론 친절했지만 속으로는 늘 비교와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이수진이 잘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 같아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수동적 공격성은 이렇게 자신이 느끼는 불안을 은밀한 방식으로 표출하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이들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칭찬 속에 비난을 섞는 말투, 작은 실수를 과장해 퍼뜨리기, 다른 동료들에게 불만을 흘려 분위기를 흐리기, 성공을 축하하지 않고 뒷말을 덧붙이는 태도, 그리고 관계를 조용히 이간질하는 행동이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이런 공격이 너무 은밀하고 교묘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조금씩 상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결국 피해자는 스스로를 의심하며 자존감이 흔들립니다. 이수진도 한동안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게 아닐까 자책하며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깨달은 것은 그들의 말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말에 의미를 부여하며 스스로 무너지는 마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말처럼 남이 던진 말이 아니라 그 말로 상처받는 내 마음이 나를 무너뜨립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공격을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불안한 존재입니다.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상대적 박탈감, 과도한 경쟁 심리, 그리고 부족함을 감추기 위한 방어적 태도가 그들을 질투와 험담의 굴레에 가둡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안은 그들 자신의 그림자일 뿐 나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수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김현정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니라 그녀의 불안과 열등감 때문이었겠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있나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입니다. 타인의 그림자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중심을 지켜야만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은밀한 질투와 험담에 맞서는 데는 단호하고도 전략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마음을 다잡는 것을 넘어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응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방패가 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애매한 태도는 오히려 오해를 키웁니다.
모호하게 웃어넘기거나 어정쩡한 해명은 오히려 공격의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의심스럽거나 사실과 다른 말이 들렸을 때는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짧고 분명한 문장으로 선을 그어야 합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방어보다 변명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평소 나의 일관된 행동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성실하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진심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사람들의 신뢰를 끌어냅니다. 누군가는 소문을 흘릴 수 있지만 소문보다 더 강한 힘은 여러분이 쌓아온 신뢰 그 자체입니다. 세 번째로는 의도적인 관계 확장입니다. 질투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고립시키려 합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같은 팀 외에도 다른 부서 혹은 외부 네트워크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더 많이 만들수록 한 사람의 부정적인 기류는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다양한 지지 기반이야말로 최고의 방어입니다. 네 번째는 필요한 순간 제도적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입니다. 단순한 뒷말을 넘어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수준이라면 더는 혼자 견디려 하지 말고 상사나 인사 담당자에게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은밀하게 퍼지는 험담은 공식적인 절차 속에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의 거리 두기입니다. 매일 하루를 마친 후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세요. 누군가의 말에 과도하게 흔들리지는 않았는지, 필요 이상으로 상처받은 건 아닌지 스스로 물어보는 습관이 마음의 중심을 지켜줍니다. 외부의 말보다 내 안의 균형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흔들림 없는 자존감의 출발점입니다. 질투하는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존재합니다. 이들은 타인을 향해 나를 세우지만 사실 그 칼 끝은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말, 비웃음 섞인 조롱, 어울리지 않는 칭찬 속에 숨겨진 진짜 감정은 나는 부족하다는 고백입니다. 이들의 불안은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남보다 뒤처졌다는 생각, 충분히 주목받지 못한다는 외로움, 열심히 노력해도 보상받지 못한다는 억울함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빛나는 순간 그것이 곧 자신의 그림자가 되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타인의 성취가 마치 자신의 실패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또한 이들은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인정에 의존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에 대한 기준을 스스로 세우지 못하고 늘 남의 시선을 통해 판단받습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을 보면 위협을 느끼고 누군가 주목받을수록 불안이 커집니다. 결국 자신이 올라서기보다는 타인을 끌어내려야만 안심이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왜곡된 안정감입니다. 문제는 이런 심리 상태가 은밀한 방식으로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정면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대신 조용히 뒷말을 퍼뜨리고 관계를 흐립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자신조차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감정이 왜곡됩니다. 타인의 성공이 곧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누군가를 험담하고 질투하는 사람일수록 정작 가장 불안정한 삶을 살아갑니다. 늘 남의 평가에 신경 쓰고 비교에 시달리며 누군가를 견제해야 하는 삶은 끊임없는 긴장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향해 던진 비난이 결국 자신을 향해 되돌아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들의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질투는 그 사람 내면의 허약함이 드러나는 순간일 뿐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힘. 바로 그것이 험담과 질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입니다. 타인의 그림자에 가려지지 말고 스스로의 빛을 믿으세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방패는 바로 흔들림 없는 자존감입니다. 누군가의 시선이나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리는 이유는
결국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불안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질투하고 험담할 때 그것이 곧 내 존재를 위협하는 듯 느껴지는 건 그만큼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타인의 말이 나를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결국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자존감은 단순히 자신을 좋게 여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가치를 잊지 않는 태도이며 누구의 평가에도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입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하거나 뒤에서 나쁜 말을 했다고 해도 그것이 내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면 그 말에 굳이 반응할 이유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흔들림 없는 자존감을 지닌 사람은 말없이 단단합니다. 억울해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소문이 돌아도 굳이 해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진실을 쌓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람들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설명이 짧고 시선은 길며 태도는 일관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타인을 바꾸는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는 힘, 그 내면의 평온함입니다. 그 어떤 외부의 공격도 나의 중심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언행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결코 부딪히지 않고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함은 조용하지만 아주 깊게 주변의 신뢰로 퍼져나갑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이나 태도에 상처받고 있다면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 자존감은 건강한가? 나는 나를 지지하고 있는가? 세상 그 누구보다 든든한 내 편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지키는 침묵의 힘을 믿어보세요. 그것이 내일의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람을 읽다였습니다.